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에미레이츠 리모델링입니다. 일단은 에미레이츠 리모델링이라 했을 때 좀 다소 의아하신 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에미레이츠도 벌써 개장한 지 18년, 곧 있으면 20년이 다 돼갑니다. 찌라시나 제 뇌피셜이 아니라 얼마 전에 타임지에서 에미레이츠 확장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타임지는 정론지입니다. 그렇다면 타임지와 같은 정론지에서 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확장 계획에 대해서 독점 보도가 나왔냐? 바로 본사 차원에서 에미레이츠 리모델링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크론케가 뜬금 런던을 방문했을 때 크론케가 런던에 왜 방문했지? 이거에 대해서 ITK나 아니면 현지 기자들 쪽에서도 충만히 난무를 했었는데요. 바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증축 본사 차원에서 확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크론케가 런던에 방문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조시 크론케가 누군지 다들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조시 크론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아스널의 수뇌부라 해야 되나? 회장 이렇게 유명하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LA 램스의 구단주로 조금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미레이츠 이 리모델링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하이버리에서 경기장을 이전했을 때는 6만 명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수용 인원은 런던에서 제일 많이 수용하는 경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는 2006년이고 2024년인 지금은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 런던에서 제일 큰 경기장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토트넘에게 추월당했기 때문이죠. 자, 이 토트넘에게 수용 인원만 추월당했냐? 아니죠. 시설, 음식, 대관 유치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토트넘에게 다 추월당했습니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은 6만 명을 약간 넘기는 정도의 수용 인원을 보이고 있고요. 원래 6만 명이었다가 2018년 정도에 한 72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게 살짝 용도를 바뀌긴 했었는데요. 토트넘은 현재 6만 2,8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 같은 경우는 경기당 600만 파운드의 경기장 수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 구단들은 지금 어떠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경기장을 건설하냐? 아니면 올드 트래포드 현재 경기장을 재건축을 하냐, 이렇게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고요. 그리고 같은 런던 팀이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현재 런던 스타디움의 수용 인원을 6만 8천 명으로 증축 계획에 있다 합니다. 만약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런던 스타디움이 수용 인원을 6만 8천 명으로 증축을 할 경우에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큰 경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 같은 경우도 최근 안필드를 확장해서 6만 명이 넘는 수용 인원을 보이고 있죠. 딱 흐름을 봤을 때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최신식 구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긴 한데요. 이게 단순히 구장의 노후화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수용 인원, 왜냐하면 수용 인원이 많아질수록 경기장 티켓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티켓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도 늘리는 게 구단의 장기적인 플랜으로서는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수뇌부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자, 그러면 조시 크론케가 과연 얼마나 큰 돈을 쓸 수 있냐 또 고려를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경기장을 증축한다는 것이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아스널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은 2022-23 시즌에 1억 파운드가 넘는 경기장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스널이 최근 2시즌 동안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됐죠. 다음 회계 연도에 수익이 1억 2천만 파운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시 크론케가 LA 램스 구단주로도 유명한데요. 소파이 스타디움을 건설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램스의 홈구장인 소파이 스타디움인데요. 이 소파이 같은 경우는 그냥 네이밍 스폰서입니다. 네이밍 스폰서. 그러면 이 소파이 스타디움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냐? 바로 약
49억 6,3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6조 5,770억 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경기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경기장 하나에 6조를 들인 겁니다. 6조를 썼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리모델링이 단순 허황된 얘기는 아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구장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72,240명을 수용 가능하다 하는데요, 슈퍼볼 때는 10만 명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론케가 봤을 때 현재 아스널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 6만 명을 수용을 하잖아요. 라이벌 팀인 토트넘이 62,000명을 수용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구단 증축 방안을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웨스트햄이나 리버풀 역시도 그러고 있는 가운데 크론케가 보기에는 이거 구장 작다, 앞으로 장기적인 경기장 입장 수익을 위해서라면 증축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사실 6만 명도 작은 건 아니에요.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전경 보면 꽉 차지 않습니까? 3층, 4층 이렇게 정말 높고. 근데 램스의 구단주인 크론케가 보기에는 이거랑 이렇게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구단이 경기장을 이렇게 크게 지으면 콘서트나 이런 기타 경기들 부가적인 수입도 비시즌 때 더 걷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 비해서는 콘서트나 아니면 이렇게 WWE 레슬매니아 등 다양한 대관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 이 LA 램스와 아스널 구단주 크론케가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을 증축을 할 경우에 NFL 경기도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한번 개최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현지 기사를 찾아보다가 되게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축구장의 모든 좌석은 이런 형태만 있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호스피탈리티 라운지라고 상암으로 따지면 스카이박스석 같은 게 있는데요, 최근 호스피탈리티 라운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좋아 보이지 않나요? 발음이 어렵네요. 호스피탈리티 라운지. 이게 최근 음식과 바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일반석이 아니라 이 호스피탈리티 라운지도 인기가 그와 더불어서 같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런 데에서 경기를 보면 근데 표값이 얼마가 나올지는 정말 예상이 안 되는데요. 근데 이 호스피탈리티 라운지를 제일 잘 활용하는 구단이 바로 토트넘 핫스퍼라고 합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최근 신구장을 지었잖아요. 그 신구장에서 이 호스피탈리티 라운지가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음식 판매로 토트넘이 경기당 100만 파운드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경기장에서 음식 먹으러 간다, KBO 국내 야구만 그런 게 아니라 잉글랜드 현지에서도 경기장 내 음식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저한테도 되게 신기한 사실이더군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리모델링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시설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바로 잔디 교체입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와 스퍼츠 스타디움과 같은 동일 구조로 잔디를 현대화로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것만 봤을 때도 베르나베우와 토트넘 스타디움이 지금 비시즌 때 뭘 제일 많이 하죠? 바로 타 종목이나 콘서트 대관입니다. 거기 같으면 막 잔디 막 뭉 들어가고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런 걸 도입해서 축구 외적으로도 경기장 수입, 대관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잔디를 교체를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잔디 교체뿐만 아니라 부대 시설 현대화, 그리고 좌석 리모델링도 한다 합니다. 자, 지금도 경기장 좌석 되게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은 곧 있으면 20주년이 되는 경기장이다. 자, 박스석을 포함해서도 좌석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최근 잉글랜드 현지에서
호스피탈리티 라운지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런 박스석도 조금 더 고급화, 현대화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경기장 내적으로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부지 매입 및 지하철역 현대화 안까지 포함된 내용이 거론됐다 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도 야, 이거 사이즈가 꽤 커지는데? 야, 이거 돈 돼? 납득 안 되시죠? 자, 제가 앞서 말했죠. 아스날의 구단주이자 LA 램스의 구단주인 크론케. 자, 크론케는 소파이 스타디움에 49억 달러, 6조를 쓰신 분입니다. 예, 경기장 하나에 6조를 쓰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런던 한복판에 있는 비싼 땅에 있는 경기장을 리모델링을 한다 했을 때, 이게 돈이 나올 때가 있어? 처음에 의심이 들었다가, 아스널 구단주가 NFL 경기장 하나에 6조를 쓰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뭔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현재는 잔디 교체 및 좌석 리모델링을 통해서 2,000에서 3,000석 혹은 최대 5,000석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별개로 만석 이상 증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계속 용역을 돌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말이 돼? 아니, 이미 6만석 많은데 여기서 왜 또 늘려? 이런 의심이 들면, 자, 이 소파이 스타디움을 보면 됩니다. 예, 10만 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6조를 썼다. 그냥 모든 게 이 경기장으로 반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부지 추가 매입을 한 다음에 부분 천을거를 하게 된다면 1만석 이상 증축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슬래브님, 기술의 발전. 자, 제가 예전에 개포동을 갔을 때, 개포동이 약간 강남 내에서도 교통이 좀 안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개포동 가는 걸 되게 꺼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포동에 있는, 그래서 뭐 주공 아파트 이런 거가 되게 좀 낡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몇 년 전에 갔었는데 더샵 아파트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리가 재건축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새 아파트가 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포스코 건설에서 하는 더샵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부시지도 않고 기존의 아파트 기존 골조에다가 수직 증축으로 올려가지고 너무 멋있는 아파트가 된 거예요. 딱 그거를 보고 우리 크론케 형님이 포스코 건설이나 국내 건설사에게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맡기면 여기 이 지붕 쪽에 한층 더 올라가가지고 막 7만 명, 8만 명 들어가게 해주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해서 부분 철거를 한다면 이게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런던시와 좀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주변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등 이게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FA와도 협조가 필요한데요. 토트넘이나 예전에 웨스트햄이 새로운 경기장을 지을 때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잠시 경기를 치렀잖아요. 이렇게 아스널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대체구장 임대, 이런 협조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이게 FA하고도 협조가 동시에 되고 그 다음에 런던시와도 법률적으로 아다리가 동시에 맞아서 딱딱딱딱 될 확률이 높을까 희박할까,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부지 매입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면 공사 기간과 금액이 웬만한 경기장 하나 건설하는 규모와 맞먹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있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런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추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1만석까지도 증축 가능한데, 이런데 그 부지 추가 매입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도저히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자, 아스널의 구단주이자 NFL 구단주인 LA 램스 구단주인 크론케는 소파이 스타디움을 짓는데 6조를 썼습니다. 예.
경기장 하나에 6조를 써본 경험이 있는 크론케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입 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